MBC 개그맨으로 그때 당시에 웃긴 사람 모이세요 그랬더니 7,700명이 모였어요. 몇 명 뽑았습니까? 자그만치 10명. 이야, 7,700명 중에 7,690명은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10명 중에 2등으로. 와. MBC 네. 3기 공채면은 김혜영 씨라고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거기에 김혜영 씨하고 저랑 같이 들어갔죠. 83년. 예. 그래서 처음에는 MBC 개그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청춘만세. 청춘만세, 청춘만만세, 웃으면 보기하여 폭소대작전, 일요일 밤 대행진, 영일레븐.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야 일요일이다 모두 즐겁게 모여라 군동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이야. 10개 프로그램을 했어요. 동시에. 예, 동시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고정을 꿰차셨습니까? 그런 게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잘생겨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이 네. 100개인데 네. 개그맨은 10명뿐이 안 뽑아놨어.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아니 10개씩 하면요. 주무실 시간도 없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최초에 저는 거기서 뭐를 했느냐면 개그 DJ를 제가 했어요. Ladies and gentlemen, come on! 그래가지고 체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이트클럽 DJ를 5군데씩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마무시하게 밤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도 아침 또 일찍 가서 또 방송이 그냥 일요일도 없이 막 해대니까 이거 너무 이거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셨죠? 그거를 거의 한 10년 그렇게 했죠. 네. 저도 언젠가 한번 강남역 근처 네. 아니면 리버사이드 호텔 예. 나이트클럽에서 뭐 몇 번 뵌 적이 예, 있는 걸로 리버도 오래 했죠. 리버도 했고 뭐 롯데 비스트로 뭐 그냥 마포 가든 호텔은 12년 동안 했고 여의도 맨하튼 호텔은 8년인가 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이트클럽을 어마무시한 거죠. 영일레븐이 공개형 방송이었던가요? 그렇죠. 이택님, 예. 임혜진 그렇죠. 더블 예. MC. 예. 그러다가 이제 MC들이 좀 쭉 바뀌면서 네. 우리는 이제 코너로 꽁투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었죠. 그렇게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으로 다니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계기는 혹시 이제 자기들은 젊어서 모르는데 이제 이용식 씨나 이경규 씨, 뽀식이. 예, 뽀식이 그리고 이주일 선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7, 8년이 돼가는데 그 사람들은 웃긴 적이 없어요. 주일이 형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가서 커피 한 잔 뽑아 이러면 웃겨요? 안 웃기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뽑아 이러면 그냥 짜증 나잖아요. 근데 네. 걔는 야 커피가 말했다 야. 그럼 심부름 하는데도 기분이 네, 좋은 효과가 거예요. 있으셔. 그럼 가면서 연습하잖아요. 야 커피가 말했나? 그래가지고 연습하다가 가져와가지고 야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야 반말하냐? 생활 속에서 그걸 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웃기는데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네. 용식이 형은 또 사생활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 사람이. 네.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도 내가 표현하면 이게 너무 정갈해. 또 웃음 포인트가 떨어지는데 네. 이 사람은 그걸 웃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하면 웃겨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직업이 필요한 거지 반짝한 인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늘 촌놈이기 때문에 연예인 셀러리맨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생계형 연예인.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 대신 생계형은 뭐 해야 돼요? 오래 가야죠. 네. 오래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침 하고 있는데 EBS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왔죠. 그때 당시 10개를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EBS에 오지 않겠느냐. 딩동댕 유치원이 8시부터 20분 방송하고 못 본 친구를 위해서 또 재방송을 4시부터 또 20분간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와서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때는 방송국마다 블락이 있었어요. EBS만 출연하면 나는 EBS만 출연해야 돼. 그렇죠. KBS는 KBS만 출연하는 거야. 그때는 전속 탤런트, 뭐 전속 개그맨 개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실은 맞았던 거예요. 각 방송사마다 KBS는 KBS, EBS는 EBS. 그 자체적인 그 캐릭터로 가진 연기자들이 있었어야 방송이 굉장히 이게 다변화가 되고 다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할 때 이제 김병조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참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10개 프로그램에 밤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정리를 해야 될 판인데 그랬더니 그 형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정서가 개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성취도가 높아. 어린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성취도가 높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그 프로는 늘 제가 뺏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사가 내가 4마디인데 네. 치고 나면 선배들이 한 2마디는 뺏어먹고 웃기지도 않은 거 2마디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늘 불만이 있었는데 어린이 프로는 다른 애들이 내가 4마디인데 나올 때는 6마디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취도가 좋은 거야, 어린이 프로가. 그래서 어린이 프로가 좋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린이 프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10명의 프로듀서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집으로 찾아가서. 네. 프로그램의 사정을 얘기하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 있죠. PD 10명을 만나고 딱 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한 명도 안 말려서? 한 명도 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떡해. 오, 네가 산소 같은 네. 놈인데. 너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산소 같은 놈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산소로 들어가면 안 되지. 네. 니는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얘기한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잘 돼서 돌아오마. 네. 잘 되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EBS로 넘어왔죠. 꼭 성공해서 니네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는 내가 한번 튕겨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EBS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EBS가 출연료도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약했고. 약하다기 표현은 이제 좀 애매하고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EBS 그래서 네. E가 저 이코노믹인 줄 알았어요. 네. 경제. 그래서 경영과 경제를 튼튼하게 너를 해주는 방송국이다. 네. 이런 줄 알았더니 들어가서 봤더니 E가 에듀케이션이야. 네. 네. 교육이야. 교육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연료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작심을 했을 때 셀러리맨하고 유재석하고 네. 수입을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EBS의 출연료가 적다, 많다 이거를 저는 따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간업소, DJ도 이제 네. 그만두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주먹구구 계산을 해봐도 수익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그래도 선방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20분의 1로 줄었어요. 예, 수입이 뭐. 그 대신 이제 20분의 1로 줄면서 제가 또 뭐 누굽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 제가 위기김이에요. 위해를 기회로 만드는 김종석. 네. 그래서 위기킴. 네. 야, 이건 수입이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EBS는 녹화를 월요일에만 하잖아요. 나머지는 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벤트 MC를 제가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행사를 다니기 행사를. 시작하셨어요. 삼성그룹을 최초로 제가 이벤트를 알려줬어요. 와. 네, 동방프라자에 갔는데 LDP라는 노래방 기기가 최초로 나왔을 때 네. 그걸로 MC를 보는 사람을 봤더니 이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삼성그룹이 너무 일반인이 하고 있더라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 LDP라는 게 노래 누가 신청하면 이렇게 레이저 디스크 찾아다가 그렇습니다. 넣고 한국 굉장히 신청하면 반주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그렇습니다. 경험자시네. 그럼 연식이 됐다는 얘기야. 그거를 하는데 궁금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판촉팀에 그냥 사원이에요. 김도구 사원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냥 가서 이 쪽지에 써놓은 대로 순서대로 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앞으로 내가 사회를 보겠다. 그랬더니 출연료가 없는데 저희들은 책정이 안 됐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냥 무료로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학위를 광고학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커피를 수입하잖아요. 생두를. 네.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은 그때 당시 커피를 안 마셨어요. 만들기만 했어요. 네. 커피를. 그래가지고 미국에 팔아가지고 돈만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약이 오르거든. 지들은 생두로 하고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어마무시하게 생두를 사서 잘 볶아가지고 그거를 동네마다 뿌렸어요. 무료로 헬리콥터로. 이제 입맛을 들이는 거지. 중독을 들이는 거지. 일단 한번 마셔봐. 마셔봐. 일단 한번 마셔봐.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뿌리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 금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give me coffee, 네. pleas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중독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3주 동안은 무료로 했어요. 네. 그런데 4주 되면서 거기에
이사분이 지나가다가 야, 쟤 누구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3주 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그랬더니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경로를 했어. 네. 그래도 삼성그룹인데 그렇게 무료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장 돈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연료를 그때 당시는 어떻게 준 줄 아세요? 노란 봉투에 현금 담아서. 영수증과 네. 현금이 17만 4천 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돈하고 봉투를 가지고 있어요. 첫 삼성그룹에서 그리고 나서 삼성그룹의 재능을 한 22년 정도를 네.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행사 이벤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서 제가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사회 본 걸 아무도 기억 못하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사회 봤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제가 사봤어요. 저는 UN 본부에 가서 피스 콘서트, 평화 콘서트 사회를 받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스 콘서트, 평화 콘서트 사회를 본 사람이에요. 2002년 월드컵 상암 경기장. 그렇습니다. 개막 경기로 네.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 그렇습니다. 세네갈이 1대 0으로 이긴 경기. 그렇습니다.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성을 보여주는 네. 사회자 김종석 뚝딱이 아빠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그때 소고를 관중들한테 하나씩 다 그렇습니다. 나눠가지고 예. 김종석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소고를 저희가 네. 뒤집었다가 돌렸다가 그렇습니다. 머리 위로 치세요. 그럼 머리 위로도 치고. 네. 아, 연식이 또 팍팍 나오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관중석에서 네, 관중석에서 네, 보셨군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를 해그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한 5만 명 이상 넘어가는 행사는 네. 제가 거의 한 99% 이상은 제가 본 걸로.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전국체전 네. 개막식 100주년도 제가 했고 지금 올해 20년째 제가 또 사회봐요. 이번에도 또 103주년 네. 울산에서 전국체전 하는데 네. 스케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국체전이라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체육 행사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문화 이벤트로 격상을 시키자.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국체전 100주년이니 이벤트는 원래 고전까지는 이제 지방 도시를 돌다가 예. 100주년은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메인 네. 스타디움에서. 예. 전국체전이야말로 정말 한국적인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그렇습니다. 뭐 대규모 축제죠. 아이, 그럼요. 네. 뚝딱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네. 뚝딱이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까? 아, 제가 어린이 프로를 딱 들어갔더니 제가 뭘 전공했다고? 광고학. 광고학. 애드버타이징. 네. 광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창의적인 생각을 버리질 않아요. 그 생명력이기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어린이 프로를 할 때는 제가 마음이 또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수입이 20분의 1로 줄어도 감안하고 딱 들어왔는데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모든 아이들이 티셔츠에 있지 가슴에다가 미키 프렌드,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뭐 뭐 플루토, 구피 뭐, 이게 예. 아니 미키 마우스가 직역을 하면 뭐예요? 작은 쥐. 그냥 그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쥐새끼. 네. 이거 표준어예요? 네, 네. 근데 그 어문학적으로 틀린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쥐새끼가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냐 이거예요. 딱 맞지 않다 이거. 우리 걸 만들자. 네. 우리는 매체도 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뭐라고 그러죠? 직무유기. 직무유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K호텔 지금 양재동에 있는 거 네. 호텔 방을 2개를 빌렸어요. 제 사비로. 그래서 관계되는 어린이 우리 쪽 종사자들을 다 모여게 했죠. 그래서 저녁에 브레인스토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별게 다 나왔어요. 막 밤새 나오니까. 네. 그러더니 뭘로 귀결이 됐냐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좋은 아빠 나와라 뚝딱, 네. 자상한 엄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개구장이 뚝딱이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막 박수 치고 이건 대박이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자만감을 갖고 해가지고 이제 딱 끝냈어요. 네. 그리고 밥을 이제 먹으러 갔어요. 네. 먹는데 가만 생각을 내가 그때 당시 딩동댕이 전 MC인데 네. 뚝딱이라는 애가 딱 나오면 제가 MC 역할을 해도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딩동댕인데. 네. 아, 제가 인기가 있으면 제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 옆에 뭘로 붙었지? 손가락으로는 안 되겠고 발가락도 안 되고. 아, 맞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1차 밥을 먹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큰 게 빠졌다고. 뚝딱이라는 아이가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면 이게 결손 가정 아니냐. 그렇죠.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뚝딱이 아빠를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작팀들이. 그럼 뚝딱이 아빠를 누가 하죠? 그럼 제가 어렵게 섭외한 사람을 하겠다. 누구를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접니다. 그래서 김동대 아저씨가 뚝딱이라 탄생하면서 한 시간 후에 탄생한 뚝딱이 아빠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제가 그 스치는 생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래서 뚝딱이야 뚝딱이 아빠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캐릭터가 또 나온 게 뚝딱이를 성공을 했잖아요. 무슨 성공을 했느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 미키 후렌드들한테 주는 로얄티가 한 780억 정도 있는. 그것도 그냥 갖다가 얘기 안 하고 쓴 거 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주는 것만 그렇죠. 그때는 카피본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약 한 100억대로 줄였죠. 뚝딱이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뚝딱이가 엄청난 성과네요. 연간 한 600억에서 700억 원의 외화를 절약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게 어마무시했거든요. 지금하고 그럼요. EBS도 얼마나 지금 많은 캐릭터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뚝딱이라는 인형을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뿡뿡이가 탄생이 됐고. 방귀대장 뿡뿡이. 그렇습니다. 뿡뿡이와 짜장형. 그렇죠.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제는 세계적인 캐릭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뽀로로 애니메이션 쪽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의 캐릭터가 대래 이제 전 세계의 K 아이돌, K 인형들이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뽀로로나 짜장형, 방귀대장 뿡뿡이는 뚝딱이가 없었다면 그렇죠. 탄생하지 못했을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도 그 우리의 고유의 캐릭터를 소중하게 그리고 그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니까 늘 그냥 이런저런 인형의 어떤 인형에 불과한 생명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인형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겠죠. 캐릭터라는 데 대한 이해가 그때는 상당히 전무했죠. 지금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럼요. 그러면 스태프들과 회의에서 이건 된다 이제 확신을 가지셨는데 그렇죠.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대중적인 반응이 확 느껴지셨습니까? 한 6개월 지나서부터 알았어요. 여기는 뚝딱이라는 이 인형의 그 매력은 만 6개월 되니까 그때 당시는 집중력이 좋았잖아요. EBS 교육방송국이 시청률도 높고 그때 방송국도 몇 개 안 됐고. 그럼요. 케이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었죠. 6개월 되자 이제 그 후에 1년인가 2년 정도 하다가 이건 도저히 뚝딱이를 직접 보고 싶다.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공개 방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문화가 취약한 지역에 시골로 다니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방송, 이 미디어 교육을 시골에다가 알려주게 되고 보여주게 됐죠. EBS 본연의 기능을 100배, 제대로 살린 거예요. 제대로 살린 그럼요. 프로젝트였네요. 저도 뚝딱이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그럼요. 지금 MC님이 그걸 안 보고 자랐다면 지금 이렇게 내 옆에 못 있어요. 진짜예요? 맞아요. 나도 맞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북한의 사람들 딩동댕 안 봤어요.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안 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옆에 한 명도 안 있더라고. 빨리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도 빨리 딩동댕 봐야 돼요. 제가 뚝딱이 아빠 그리고 뚝딱이를 만드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대목, 정말 이분들은 사려 깊구나 생각하는 게 이게 저희 어려서는 미국 가신 아버지들이 좀 많았는데 그렇죠. 뚝딱이는 엄마가 사우디에를 그렇습니다. 갔잖아요. 사우디 가서 더운 나라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대보름달 되면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중동에서 열심히 하는 엄마의 모습을 뚝딱이한테 보여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설정을 계속 밀고 가시는 걸 보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심모 원료가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퍼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외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근데 뚝딱이 여자친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는 뚝순이, 뚝미, 뭐 네. 이제 그 핑크색 개 이름이 그러니까 핑크색 머리. 핑크색 개 네. 걔가 뚝순이었나요? 뚝순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나이가 드니까 다 시집을 가갖고 네. 그래서 이제 뚝딱이랑 안 만나요. 그럼 뚝딱이는 그냥 영원히 7살로. 그렇죠. 네. 뚝순이 뚝미는 그냥 다 시집 갔고 이제 뚝딱이만 지금 그래서 뚝딱이 때문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간혹 전화는 와요. 네. 왜 나이가 30년이 넘게 저는 뚝딱이 공연을 보러 갔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그렇죠. 그때도 애들이 정말 많고 그 뚝딱이가 딱 등장했을 때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던 아이돌이죠? 네, 아이돌이죠.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유아들의 거의 BTS죠. 네. 오히려 BTS는 몰라도 뚝딱이는 알아요, 애들이. 오히려 그 전에 EBS 들어가시기 전보다 더 바빠지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바빠졌죠. 워낙 이제 이벤트는 많이 있었고, 근데 뭐가 하나 바빠졌냐면 교육. 이 영유아 프로그램을 이제 한 20년 넘게 하고 있었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카이라고 그래서 K가 고대, Y가 연대, 네. S가 서정대학교. 네. 유아교육과 양주에 있는 그렇습니다. 서정대. 예, 유아교육과 또 이것도 정교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쪽에 관련된 자녀 교육에 누구보다도 그래도 제가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연영과 나오셔서 네. 광고학 석사 하시고 네. 아동학 박사 하시고 네. 계속 관심 분야를 확장해 나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동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걸 뭔가 학술적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신 거군요. 이게 이제 저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경쟁력을 네. 좀 높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자연인 김종석의 나이, 가족 등을 언론에 밝히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밝히기는 해요. 네. 예, 밝히는데 관심들이 없어 하더라고요. 아이들과의 약속은요, 네. 법으로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 계약서를 쓰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약서를 쓰면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 그럼 못 갚은 만큼 가서 벌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든지, 네. 돈을 꿔서 주든지, 그런 뭐 집을 뺏기든지 네.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계약은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약속을 뭘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뚝딱이 그리고 뚝딱이 아이를 케어하는 아빠라는 이미 가족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뭐 그냥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서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5월달 되면 굉장히 궁금해해요. 저 사람이 진짜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네. 그런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네.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좀 엿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도 저는 이미 아이들과 무건의 약속을 뚝딱이 아빠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족에 관련되는 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송혜 선배님만큼 살다가 네. 이제 죽을 때 이제 그때는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뚝딱이 아빠가 어린이를 위해 살았는데 몇 남 몇 녀를 네. 두고 이런 가정을 가졌고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쫙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해도 네. 이 텔레비전을 그때까지만. 계속 보시면서 네. 그때가 언제 올지 그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고정 채널 많은 이들의 동심을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신데요. 예. 네, 저도 지금 막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감사합니다. 사실 30년 넘게 하고 계시니까 당시에 꼬꼬마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사회 진출을 하고 애들 엄마가 된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경쟁 프로그램 네. 하나 둘 셋에 한이 언니 또 본의 아니도 있고. 본의 아니도 네네네. 있고 그 내 프로그램을 했던 애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그 주현미 씨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전에. 네. 그래서 미국을 가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어떤 서빙하는 애가 막 달려오더니 뚝딱이 아빠 막 난리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앉아 있는 스태프한테 봤지? 내 인기. 네. 봤잖아. 내 인기 대단하잖아. 미국까지.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국에서 딩동댕 나랑 출연을 같이 했던 애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봤더니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
이 친구가 한 2년을 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 또 서빙을 하더라고. 어린이들이 아까 이제 김병조 선생님 말씀도 하셨는데 네. 개그 하시는 분들의 애환이랄까? 뭐 자랑스럽지만 좀 애환인 게 이 어린이들이 마치 친구처럼 나이 차가 있는데도 이름을 그냥 부른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뚝딱이 아빠로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린이 프로를 할 때 이제 늘 그 긴장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지를 입을 때 늘 허리띠를 채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애들이 잡아당기니까 그렇습니다.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 네. 그리고 늘 호주머니에나 네. 어디 녹화할 때는 휴지나 이런 것들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긴장하면 오줌을 쌀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울거나. 예, 그리고 막 코 흘리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늘 이렇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닦아주고, 네. 이렇게 코 흘리고 그러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 왕영은 씨나 이럴 때 이제 보면, 네. 혜미 언니. 예, 뭐 그때 보면 MC들은 바스터만 쥐고 있잖아요. 네. 막 여기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이놈으로 여기를 그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그러면서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왕영은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니죠. 왕영은 아니고, 씨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네, 그런 일은 아니고 이제 그런 어린이들과 사회자가 하면, 네, 네. 해프닝이 많죠. 네, 그럼요. 그런 네. 사회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회자가 이제 뚝딱이 아빠.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제 5, 60대 어른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아이들에게 뚝딱이를 보여준 학부모 세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께 어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뚝딱이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거예요. 뚝딱이가 뭐 살고 싶다 살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뚝딱이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넘어갈 때도 송혜 선배가 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전 국민이 슬퍼했어요.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뚝딱이는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고향의 이 맛, 고향의 이 캐릭터, 뚝딱이가 할아버지 세대에도, 그 다음에 아빠 세대에도, 우리 후손 세대에도 또 태어나지 않는 후손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1000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는 없겠지만 10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야, 우리 1000년 전에부터 내려왔던 우리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즐겼던, 함께 했던 캐릭터가 내가 또 즐기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뚝딱이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22년 9월 달에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뚝딱이 특별전에 영혼으로라도 꼭 찾아오시길. 네, 제가 스케줄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관객으로 꼭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